350발 포탄, 3천 풍익 러시아 패닉, 우크라 지원 1순위, 한국산 풍익, 선 넘은 푸틴의 한국 긴급 발표.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12월 7일 방위사업청과 K105A1 자주포 3차 양산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2차 양산 사업을 수주한 지 약 3년 만이다. 계약 금액은 1,658억 원으로 지난해 연간 매출액의 2.5% 수준이다. 계약 기간은 2023년 12월 7일부터 2026년 8월까지 약 2년 9개월간이다. K105A1은 K9과 함께 육군, 해병대의 주력 자주포로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전신인 삼성테크인이 2010년부터 개발을 주관했다. 2017년 전투 6월 28일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고 국군의 제식 장비로 편제가 되었다. 차체는 K721 제독차 차체를 전용해서 생산하고 있으며 K6 중기관총을 방어용으로 거치하고 있다. 구형 M101A1 105mm 견인포를 차량 장착형으로 개량하고 복합 항법 장치와 사격 통제 시스템을 결합해 자동화한 첨단 무기 체계로 보병부대 4.2인치 박격포 대체 장비로 배치되고 있다. K105A1 차륜형 자주포의 제원은 중량 17.8톤, 최대 사거리 11.3km, 최대 적재량 68, 최대 발사 속도, 열발 분속, 운용 인원 5명, 최고 속도 시속 80km, 제원 출처, 육군, 다. 1차 양산은 10여 대로 검증용으로 소량 생산. 2차 양산은 최종 200여 대, 2020년 12월 30일에서 2023년 12월 30일을 했다. 신속 발사하고 빠른 속도로 이탈을 할 수 있는 포병화력이다. 2. 두 개의 전쟁, 특수, K방산 영업이익 1조 6박. K방산을 이끄는 4대 방위산업체의 올해 3분기 영업이익 총액이 1조 원대에 육박하는 경이로운 실적을 냈다. 8일 공시된 LIG 넥스원의 3분기 실적은 매출 7,403억 원, 영업이익 519억 원이었다. LIG 넥스원을 끝으로 대표적인 K방산업체 4곳의 실적이 모두 공개됐다. 4개 업체의 분기 영업이익을 합산하면 9,003억 원이다. 1조 원에 조금 못 미치는 분기 영업이익은 방위산업계 사상 처음이다. 방산 4개사의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3,324억 원, 보다 170%, 전 분기 6,180억 원, 보다 45.6% 증가했다. 어닝 서프라이즈는 동유럽과 중동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으로 K방산 수요가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폴란드, 루마니아 등 동유럽 국가들은 2022년 우크라이나전이 발발한 이후 품질과 납기를 앞세운 한국산 무기를 대거 수입했다. 중동 지역에서도 이스라엘과 주변 이슬람 국가 무장단체 간 무력 충돌이 지속되면서 다연장 로켓, 천무와 대공방어 미사일, 천공1호 무기고를 채우는 국가들이 늘었다. LIG 넥스원은 이날 공시에서 대공방어 미사일 수출에 지속적으로 나서 북아프리카부터 중동, 아시아를 연결하는 K 대공망 벨트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방산업체 4곳의 올해 영업이익 총액은 2조 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3분기까지 합산한 영업이익이 벌써 1조 6,957억 원이다. 4분기 실적 전망도 밝다. 가격 조건이 국내 납품보다 훨씬 좋은 수출 물량 인도가 순조롭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폴란드에 8조 2천억 원어치의 K9 자주포와 다연장 로켓 천무를 납품 중이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국내 매출과 수출 규모가 4분기에 더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면서 수출 물량은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한다 고 밝혔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달 31일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4분기에는 K9을 30문 이상 인도할 전망이라고 공개했다. 에스토니아와 노르웨이 수출 물량도 4분기 매출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현대로템은 K2 전차의 폴란드 수출 계약분 중 올해 56대를 인도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분기별로 순차적으로 납품하고 있다. KAI는 다목적 경공벽기 FA50 위 폴란드 수출분 48대를 올해부터 실적에 반영하고 있다. LIG 넥스원도 중동 국가에 1001을 납품하고 있다. 내년 이후에도 방위산업체들의 수주 잔액이 충분하기 때문에 실적도 우상향할 것으로 전망된다. 증권가 컨센서스에 따르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지상방산 매출 기준 수주 잔액은 30조 3천억 원. 루마니아 자주포와 관련된 1조 3,800억 원을 포함하면 합산 31조 6,800억 원이다. 이는 생산 라인을 5년 넘게 돌려야 소화되는 물량이다. 여기에는 폴란드 K9 1차 사업 외에 2025년부터 이집트에 납품할 K9, 2026년부터 호주에 납품할 레드백 등이 포함돼 있다. 루마니아에 대한 K9 자주포 인도는 2027년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3. 국빈 방한한 두다 대통령과 한 폴란드 정상회담 개최.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국을 국빈 방문한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 부부를 맞았다.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두다 대통령 부부 국빈 방문 공식 환영식이 열렸다. 두다 대통령은 국빈 방문으로 부인 아가타 코르나우저 여사와 지난 10월 22일 방한했다. 폴란드 대통령의 국빈 방한은 2013년 콩오로프스키 대통령 이후 11년 만이다. 두다 대통령의 이번 방한은 지난해 7월 윤 대통령의 폴란드 공식 방문에 대한 답방이다. 윤 대통령과 두다 대통령 간 정상회담은 이번이 네 번째다. 윤석열 대통령과 두다 폴란드 대통령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은 한반도와 유럽을 넘어 전 세계의 안보를 위협하는 도발이라고 규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빈 방한한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정상회담 후 공동 언론 발표에서 북러 군사협력에 대해 유엔 헌장과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 두 정상은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과 도발, 그리고 러시아와의 불법 군사협력을 강력한 어조로 규탄했다고 밝혔다. 이어 저와 두다 대통령님은 가치를 공유하는 대한민국과 폴란드가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국제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규범 기반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굳건히 연대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전했다. 특히 저는 대한민국이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러북 군사협력의 진전, 여하에 따라 단계별로 국제사회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양국은 북한의 비핵화 달성과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한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양국은 우크라이나 평화 회복과 재건을 위한 공동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우크라 평화연대 이니셔티브에 입각해 우크라 국민을 위한 지원을 계속해 나갈 것이며 그 과정에 폴란드와 긴밀히 공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쟁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한국과 폴란드는 우크라이나가 하루빨리 전쟁의 참화에서 벗어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우크라이나 평화와 재건을 위한 지원 방안을 함께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 폴란드 정상회담에서 검은색 위쪽 삼각형 수교 35주년 계기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 검은색 위쪽 삼각형 국방, 방산, 에너지, 첨단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호혜적 협력 확대 위지를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양국 관계와 관련해 지난 35년에 걸쳐 관계를 심화해온 양국은 이제 각종 글로벌 도전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든든한 우방국이자 진정한 친구로 함께 성장했다며 양국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더욱 심화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 중 하나인 방산협력과 관련해
양국이 연내 타결을 목표로 협의 중인 K2 전차 2차 이행 계약을 포함해 방산협력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어느 때보다 위중한 국제안보 정세 속에서 양국은 신뢰를 바탕으로 국방, 방산 당국 간 정례 협의체를 가동하고 상호 안보와 국방에 기여할 수 있는 협력 방안을 함께 모색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두다 대통령과 에너지 안보, 첨단 산업 협력 강화의 뜻을 모았다며 청정에너지, 배터리, 미래차, 자율로봇, 생명공학 등을 아우르는 첨단 기술 전략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수교 35주년 계기 문화 교류, 양국 간 직항 노선 증편, 미래 세대 간 인적 교류 뒷받침 등에도 합의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저녁 윤석열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두다 대통령과 아가타 코르나우저 두다 영부인을 위한 국빈 만찬을 함께했다. 이날 만찬은 부부 동반으로 진행됐고 양국 정부와 재계학계 등 50여 명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한국의 전통과 폴란드의 클래식을 결합한 공연이 이뤄졌다. 판소리 국가무형문화재 신영희 명창이 춘향가 중 사랑가를, 소리꾼 유태평양이 사철가를 열창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남도민요를 불렀다. 아울러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인 윤현준, 바리톤 이은광이 쇼팽곡을 공연하고 다 함께 한국의 전통 민요 진도아리랑으로 피날레를 장식했다.